예. 밥은 누가 했나? 제가요. 빨래는? 제가요. 집안 청소는? 제가요. 어휴, 그렇군. 조장은 탄식했다. 이건 분명 친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순박한 이 청년을 머슴으로 부린 것이다. 이처럼 순박한 청년을 등쳐먹은 영감이라니 눈앞에 있다면 한 방 쥐어받고 싶었다. 자네, 몇 살 때부터 산에 있었나? 하인이 손을 들더니 손가락을 펼쳤다. 그리고는 활짝 편 양손의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뭔가 애써 생각하는 듯한 표정. 두 손의 손가락을 이쪽 저쪽 보던 하인이 곧 머리를 흔들었다. 그게 어르신, 잘 모르겠어요. 아주 조그마했을 때 같은데. 조장은 손가락과 하인을 번갈아 보았다. 그 죽어 자빠진 영감은 하인에게 그동안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모양이었다. 저 나이가 먹도록 숫자조차 가르쳐 주지 않았다니 정말 죽일 영감이었다. 셈을 셀 줄 몰라. 쳐 죽일 놈의 영감탱이. 조장은 속으로 치를 떨었다. 그 나쁜 영감이 고아인 이 청년을 데려다 종으로 부려먹은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청년은 자신의 이름이 하인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다행이었다. 하늘이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 영감에게 죽음을 주었으니 이제라도 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릴 때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나무를 했나? 예. 요때부터 커다란 목통에 물을 길었어요. 하루에 이만큼씩. 하인이 한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5살 때부터라는 소리. 그리고 다른 손은 10번을 구부렸다 폈다. 50번이라는 것이다. 조장이 신음을 질렀다. 세상에 5살짜리에게 하루에 50번씩 물을 깃게 하다니. 이건 사람도 아니었다. 조장이 신음을 흘릴 때 다른 인부들의 얼굴에도 격분한 표정이 어렸다. 아니, 뭐 그런 영감이 다 있나? 천벌을 받을 놈. 사람들이 분개해서 중구난방으로 떠들었다. 저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하인이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를 더욱 측은하게 쳐다보았다. 이건 완전히 세뇌되어 진짜 자신의 할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 생각할수록 패주고 싶은 영감탱이였다. 저기, 조장님. 저 하인, 아니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면 안 될까요? 그래, 동전 한 문씩만 줄이면 돼. 사람들의 말에 조장은 머리를 끄덕였다. 너무도 순진한 청년. 성 안에 들어가면 저 청년은 분명 또 당하고 살지도 모른다. 지금 같은 험한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 청년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 그러면 되겠군. 조장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무릎을 탁 쳤다. 하인 아차, 이건 뭐라고 불러야 하지? 조장은 난감했다. 이름이 하인이라니.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어르신, 그냥 하인이라고 부르세요. 할 수 없지. 그래, 하인. 자네, 검을 쓸 줄 아나? 하인이 머리를 흔들었다. 모르는데요.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냥을 하려면 적어도 검이나 도, 또는 활로 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다못해 도끼질이라도 잘해야 했다. 그럼 짐승 사냥은 뭐로 했나? 아, 그거요? 몽둥이로요. 뭐, 몽둥이로? 예. 보시겠어요? 저기, 그거 잠깐만 빌려주세요. 하인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인부가 잡고 있는 정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작은 정이 아니라 세척이나 되는 긴 정이었다. 바위의 틈을 깰 때 쓰는 것이어서 클 수밖에 없었다. 이거 말인가? 인부가 어리둥절해할 때였다. 어느새 정을 잡은 하인이 그것을 어깨에 척 메고 방금 던진 바위 앞에 섰다. 그리고는 조장을 보며 희죽 웃었다. 몽둥이로 호랑이의 머리를. 쇠! 갑자기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고 하인의 어깨에 있던 정이 번갯불처럼 날아올라 바위를 때렸다. 마치 빛이 번쩍이는 것 같은 속도였다. 쩡! 바위가 정에 맞으며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내려치면 돼요. 캐! 척! 바위를 내려친 하인이 어색한 듯 머리를 긁적거리며 헤헤거렸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표정. 쩌저저. 정에 강타당한 바위가 비명을 지르며 수백 개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가로세로 금이 간 바위가 작은 돌로 변하며 쩍 벌어졌다. 사람들은 입을 해벌리고 멍해진 눈으로 하인을 바라보았다. 세상에, 가공할 힘이다.
타고난 장사다. 으아, 바위가 쪼개지다니. 조장의 얼굴에 희열이 번들거렸다. 언젠가 위가장의 총관이 정문 위사를 구해야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방금 정이 움직인 속도, 그건 무공을 하는 사람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한 빠름이었다. 아니, 그가 보기에 방금 그것은 무리민들도 감히 피할 수 없는 번개와 같은 힘과 속도였다. 됐어. 저 정도면 위사로는 문제 없겠어. 자네, 무공을 배웠나? 조장의 물음에 하인이 머리를 흔들었다. 무공이요? 그거 혹시 밥할 때 쓰는 건가요? 사실 전 밥하기가 제일 싫었거든요. 커윽. 조장은 어이가 없어 그만 신음을 흘렸다. 세상에 무공을 밥하는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하인 한 명뿐일 것이다. 조장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을 다졌다. 만약 저 청년이 불량배들의 눈에 걸리면 나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었다. 더구나 지금 위가장에는 총관 한 사람을 제하고는 강한 위사들이 없었다. 호위무사 한 사람이라도 무척 귀중했지만 가세가 기운 탓에 어느 누구도 위사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였다. 저 청년의 앞날을 위해서도 꼭 위가장으로 보내리라. 마음을 다진 조장이 다정하게 입을 열었다. 이보게, 하인, 내가 서신을 써줄 테니 위가장으로 가게. 그곳에 가면 급료도 받고 썩 좋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대우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의 하인이 허리를 굽적 굽혔다. 무척 고마운 표정이 얼굴에 감춤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전 그냥 먹을 것 하고 잠자리만 있어도 됩니다, 어르신. 조장이 손을 회회 저었다. 에이, 하인, 난 자넬 동생으로 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형, 동생 간에 어르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형님이라고 불러보게. 예. 하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모두 어르신이라고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지독한 영감. 아예 바보로 만들었어. 조장은 하인이 안쓰러웠다. 저 나이까지 당하고도 그 악독한 노인을 할아버지라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내가 더 고맙지. 자네 같은 장사를 동생으로 얻었는데. 하하. 조장이 몸을 흔들며 웃었다. 이걸 가지고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꼭 위가장으로 가게. 알았나? 예, 아니, 형님. 그래, 어서 가게. 허리를 굽적한 하인이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을 보며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조장은 마음이 개운했다. 그러나 그가 어찌 세상 일을 알 수 있으랴. 오늘의 만남으로 인해 훗날 천하제일인의 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될 줄 말이다. 그날 진시황의 전설이 잠들어 있는 산에서 내려온 하인이라는 어수룩한 청년이 장안성으로 입성했다. 일자리를 얻으려는 얼빵한 청년이